있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번에는 장사는 컨셉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사는 컨셉이다. 네. 뭐 이렇게 장사와 관련된 네. 그런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좀 독특한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비슷합니다. 컨셉이란 장사하는 것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컨셉을 우리가 팔려고 하는 제품과 고객이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결합시키는 데 생겨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강력한 컨셉은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 힘이 세며 실제로 독특한 컨셉 하나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을 물리치고 골목 상권의 강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 컨설턴트인 저자가 겪었던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장사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굽니까? 자, 저자는 10년간 로드샵과 프랜차이즈 대기업 외식 사업부 등의 외식업계에서 일한 정 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외식업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외식 컨설팅 업체를 공동 창업하고 지금까지 약 360개의 업장을 자문하며 외식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식 업장에서 요리사를 시작으로 바리스타, 매장 경영자로 일하며 일 매출 5만 원을 50만 원으로 바꾸기도 했으며 월 1억 이상의 매출 신화를 만드는 등 여러 성공을 거두었죠. 또한 창업과 폐업을 직접 경험하며 외식업에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장님들을 만나며 모든 장사의 성공과 실패는 컨셉으로 정해진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외식 컨설턴트로서 외식 업장이 성공할 수 있는 컨셉을 만들어주는 리페어 컨설팅을 담당하는 수많은 외식업 업체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습니다. 네. 저 책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장의 컨셉을 잡아야 되는 이유, 여기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아주 작은 컨셉 차이가 얼마나 큰 매출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책은 1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에 8만 원밖에 벌지 못하던 카페가 6개월 만에 10배로 매출이 뛴 생생한 사례를 시작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매출이 수직 상승한 횟집, 꽃차로 중년 여성의 손님을 사로잡은 커피 전문점, 메뉴 변경으로 일 매출 목표 100만 원을 올린 식당 등 다양한 업장의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증대했다는 겁니까?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메뉴판 관리로 재고 물량을 소진하고 사장의 시간 관리로 2스텝 앞서 준비하고 불 조절만으로 가스비를 40% 절감하고 올바른 클레임 처리로 불만 있는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차법 등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망해가는 가게를 살려내고 잘 되는 가게는 지속 가능한 성공 프로세스로 이루어주는 실행 가능한 35가지 컨셉 실천법을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컨셉을 잡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 책은 크게 5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은 장사는 컨셉이다. 2장은 죽어가는 매장도 살리는 6가지 방법. 3장은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는 마케팅 비법. 4장은 고전하는 사장님을 위한 장사 컨설팅. 5장은 지속적인 성공 프로세스 만들기 등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1장부터 좀 살펴보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장사는 컨셉이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 이 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업장에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매출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업장을 알릴 수 있는지 전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독자의 니즈와 일치시킴으로써 독자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업장으로 만드는 비결. 이것이 바로 컨셉의 시작이라고 하죠. 문제는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매장을 사장이 죽이는 일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장의 외장이나 내장이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매장인 줄 알 수 없을 경우, 상호명이 전혀 다른 경우 컨셉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물건만을 고집했을 때 컨셉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2장이 죽어가는 매장도 살리는 6가지 방법인데요. 좀 내용만, 제목만 들어도 아주 속이 달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저자가 직접 경영했던 일 매출 5만 원 커피숍을 6개월 만에 일 매출 50만 원으로 바꾼 전략에서 살펴보면 우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고객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장의 스토리를 입히는 겁니다. 컨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스토리를 기억하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장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이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업무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움직임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마음 관리와 감정 관리를 통해서 직원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통해서 경영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영이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3장,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는 마케팅 기법. 어떤 내용입니까? 자, 비즈니스 모델, STP, SWOT 같은 용어는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근데 활용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선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내가 하는 업종에서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의 비즈니스 모델은 팝콘과 콜라입니다. 즉 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STP,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의 약자로 마케팅을 할 때 내 제품을 주 고객층을 선별하고 광고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스와트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으로 내 비즈니스의 강점을 찾고 약점을 분석해서 강화하는 방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장은 고전하는 사장님을 위한 장사 컨설팅이에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픈 시간을 관리하는 법부터요. 주방 경영, 고객 응대법, 직원 관리 등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가득합니다. 오픈 시간이나 사업장의 휴게 시간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고객들이 일정한 시간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익숙하도록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장님의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쉬지도 못하고 가게 문을 계속 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 경영에선 위계 질서와 위생 비용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객 응대법의 경우 크라임 처리법과 진상 손님 퇴치법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요. 확실한 건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과 CCTV를 활용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돈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자,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공 프로세스 만들어 설명해 주시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성공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각 장에선 마지막에 창업부터 성공적인 업장 운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했습니다. 창업 체크리스트, 경영 체크리스트, 부동산 체크리스트, 업장 운영 체크리스트, 노무 체크리스트, 업장 운영 가이드 등 업장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한눈에 체크하면서 현재 자신의 업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좀 총평을 해볼까요? 자, 우선 요식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넣어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 경우 궁금하신 사항을 잘 정리한 것도 좋았고요. 각 장이 끝나고 나서는 체크리스트 경우에는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업 전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